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오늘은 전류, 전압, 저항, 그 다음에 ohm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참, 학생들이 전기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자, 우리 일단 전류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자, 전류입니다. 전류는요, 자, 전하의 흐름입니다. 전류가 뭐라고요? 전하의 흐름이라고. 그럼 우리 전기선 안에를 잘 보시면요. 전기선 안에 이렇게 전기선이 있으면요. 그 안에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어요. 자, 전기가 흐르지 않을 때는요. 그냥 사방팔방으로 이 아저씨가 놓여 있다가 자, 전기가 흐르게 되면요.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 전하라고 생각하면요. 자,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극이라고 했을 때, 우리 이 전하는요, 마이너스 전하는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흐르게 돼요. 자,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전하라고 하는데, 전자라고 하는 오빠가요, 자,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전류는 어디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느냐? 자, 얘네들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니까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얘기를 해줘요. 상대적인 겁니다. 알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어,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해서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게 되더라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우리 자, 두 번째는요, 전압이에요. 전압. 이 아저씨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우리 지금 가전제품을 보시면요, 220V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선생님 때는 어렸을 때 110V를 사용했는데, 자, 우리 가전제품도 많아지고 고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220V로 올려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압의 단위는 V고요. 자, 단위 V고요. 기호가 V고요. 단위는 볼트라고 해요. 똑같습니다. 볼트. 자, 우리 전류는요. 기호로는 I라고 씁니다. 그리고 단위는요. 암페어 단위를 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1암페어는요. 1000mA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전류는 I라고 적는데요. 단위는 암페어. 암페어. 자, 그 다음에 전압은 V라고 적고요. 볼트.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이제 저항. 이건 조금 이따가 할 건데요. 저항. 자, 기호로는 R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입니다. 자, 전류, 전압, 저항. 그리고 이 친구의 단위는 옴입니다. 옴. 그래서 우리 중등 과학은요, 중학교 때 과학은, 자, 모든 공식이 요거 하나로 다 해결이 돼요. 뭐냐면, V는 I, R이라고 하는 놈으로 다 끝나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이따가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요 아저씨 가지고서 얘기를 할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이 아저씨 가지고서 뭐를 만드냐면, 자, 전기회로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데, 전기회로. 만약에, 자, 이렇게 됩시다. 자, 우리, 어, 전지입니다. 전지를 표현하는 방법은 짝대기 길게, 하나는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 이 아저씨가 전지인데요.
자, 전지는요, 이 짝대기 긴 게 플러스예요. 작은 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고?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고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됐어?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그리면,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자, 이 표현은 뭐냐면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스위치. 됐어요? 그 다음에, 자, 간혹 가다가 이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 친구는 저항이에요. 이 다음 단원에서 선생님이 이제 병렬 연결, 직렬 연결 이런 거 할 건데 그때 이 표시가 저항이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A 이렇게 해서 동글뱅이에서 이렇게 표시하면 이 아저씨는 전류계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뭐 전구를 매단다 라고 하면 전구 표현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면 돼요. 얘는 전구. 그러면 내가 여기 스위치를 탁 누르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돌 건데 자 여기 전류계를 통과하게 되면요 전류가 얼마가 흐르는지 확인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전류계는 이 전선 전기 회로에 이게 지금 그 선들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게 직렬이거든요. 자 그래서 전류계는 직렬 연결해 주시면 돼요. 직렬 연결.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전압을 확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도선을 다시 따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거든요. 자, 이 친구는 전압계입니다. 자, 전압계는요, 회로가 이렇게 가는 게 직렬이야. 그런데 여기다 선을 다시 따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를 병렬 연결이라고 하고요. 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전류계는 무슨 연결? 직렬 연결 하시고요. 전압계는 병렬 연결 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됐어? 자, 그러면, 어, 우리 전류계 전압계를, 자, 이 아저씨 시험에서 우리 많이 이제 물어보는데, 자, 전류계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기구고요. 전압계는요, 전압의 크기를 확인시켜주는 기구입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당연히 이 둘의 전류계와 전압계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자, 전류계를 보면요. 이렇게 네모, 이게 학교에서 이렇게 실험을 한 사람도 있을 텐데, 자, 이렇게 네모난 기구고요. 여기에 단자가 이렇게 보통 4개 있고요. 여기 이렇게 눈금이 쫙 있고, 여기 바늘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 놓고 단자를 자 여기 이 친구들이 마이너스 단자고 이 친구들이 플러스 단자거든요. 그러면 회로에 플러스 단자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오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면 전압계든 전류계든 플러스 쪽에 오는 거를 플러스에 자 그 다음에 나가는 거를 마이너스에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플러스는 플러스 극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눈금을 읽고요. 눈금을 읽는데 측정값을 예천값을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 만약에 어, 이 전류계 같은 경우에 자, 큰 전류가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전류가 이 아저씨가 감당 못할 만큼 흐르게 되면 이 기계가 고장이 나요. 그래서 가장 측정값이 큰 단자부터 연결해서 줄여나가면서 확인을 해줍니다. 지금 저기 잘 보면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1A가 1000mA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여기 지금 잘 보면 5A, 500mA, 50mA 이렇게 있으면 얘부터 찔러보는 거야. 그래서 잘 안 나오면 얘를 찌르는 거라고. 알았어? 단자를 얘를 연결을 한다는 얘기야. 플러스는 그냥 두고서. 됐습니까? 자, 뭐라고? 최대 측정값이 큰 단자부터 연결합니다. 그러면 얘도 30V, 15V, 3V, 5A, 500mA, 50mA 이러면 됐어? 그럼 니네 이 아저씨는 5A, 1A가 1000mA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0.5 암페어지. 얘는 그럼 하나 더 줄였으니까 0.05 암페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암페어로 돌렸을 때는. 됐어? 자, 그런데 차이점입니다. 이 차이점을 잘 기억하시고, 자, 가자. 전기회로에 뭐로 연결한다고? 직렬 연결한다. 전류계는 뭐 연결한다고? 직렬 연결한다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다음, 자, 전압계는요, 병렬로 연결합니다. 됐어요? 이게 차이점. 그러면, 이 눈금 읽는 거를 시험 문제 되는데, 잘 봐. 지금 이 단자가 5A에 연결이 됐잖아. 그럼 여기 눈금 보시면 너희도 보일 거야. 여기 5A, 500mA, 50mA 보이잖아. 그럼 나는 이 아저씨를 기준으로 읽어줘야 된다고. 그래 놓고 눈금을 보면은 슉 했을 때 딱 절반이고요. 위에 1, 2, 3, 4, 5 이렇게 나가잖아. 그러면 2와 3의 중간이니까 이 회로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5A입니다 라고 읽어주면 되고요. 지금 여기도 30V에 찔려져 있으니까 맨2가 15, 그 다음 3V, 30V잖아. 그럼 나는 맨 아래 눈금으로 인식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여기가 10이야. 10. 그 다음에 여기가 20이네. 10, 20. 사이에 눈금이 10개 있어. 그 중에 8번째 왔으니까 18V라고 해주면 되겠네. 이거 틀리면은 이거 눈이 없는 거예요. 알아서 한 번만 경험하면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여기다 하나 가져왔는데, 자, 한번 풀고 가볼게요. 자, 그림 가는 전압계 마이너스 단자와 플러스 단자. 아이고, 자, 이거 똑같은 거였네. 자, 여기 봐봐. 30V에 찔렀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요 아래, 맨 아래 거로 읽어줘야 된다고. 그래 놓고 보면은 여기 10과 20 사이인데, 자, 눈금이 10개 있고, 여기 옆에 2개가 남았잖아. 그럼 이 아씨는 앞에 것처럼 똑같이 18V라고 읽어주면 되겠죠. 됐어? 자, 근데 이번에는, 자, 2번 보시면 전류계입니다. 한번 읽어보래요. 자, 500mA에 찔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중간 눈금 가지고 해야죠. 중간 눈금. 그래 놓고서 이 아저씨를 쭉 하면 딱 절반이잖아. 그러면 100, 200의 절반이니까 얘는 뭐야? 150 mA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아저씨를 암페어 단위로 돌리면 얘들아, 1A가 1000이야. 1000mA야. 그럼 니네 100A면, 자, 여기가 100mA면, 자, 이거에 뭐가 됩니까? 10분의 1이니까 0.1A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150mA면 0.15A가 돼야지. 그러니까 니은 틀렸네. 그럼 전류계는 선생님 아까 직렬 연결한다고 해서 기억 맞는 거 아니야? 됐어요? 자, 그 다음 가에서 마이너스 단자와 플러스 단자를 반대로 하면 바늘 움직임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반응을 안 해요. 알겠습니까?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연결을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답이 1번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어서 저항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음의 법칙이에요. 자, 우리 저항. 도대체 오음의 법칙은 뭐니? 자, 저항은요, 우리 뭐 저항하다 이런 의미 그냥 우리나라 말의 뜻으로만 해석해도요, 전류의 흐름을 자 방해하는 정도예요. 됐어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단위는 뭐라 그랬죠? 옴이라고 했습니다. 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전기 저항이 왜 생기냐? 자, 니네 앞에서 전자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그랬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움직이잖아. 그 말은 여기 원자라고 하는 이 플러스가요, 안 움직이고 있는 거 안 움직이고. 그럼 이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지나다니면서 전자와 원자가 뭐 하겠어? 충돌하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원자와 전자가 충돌하기 때문에 이 아저씨를 뭐라고 한다? 저항이라고 하고요. 너희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전기 코드 이제 꼽아 놓고 있으면 이 전선 만져보면 전선이 좀 뜨뜻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저항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도 생기고 이 열이 심해지면 불이 나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러면 저항에 어, 자, 영향을 주는 저항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어요. 일단은 뭐가 있겠니? 물질의 종류야. 너희들 우리 전선 이렇게 놓고 보면 전선 까봤니? 뭐 이렇게 과학 시간에나 뭐 이렇게 기술 과정 시간에 이렇게 하면은 이 전선 벗기면 안에 무슨 선 나와요? 이게 구리선 나오는 거 보입니까? 실제로 물질에 따라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저항의 크기가 달라요. 그 중에서 저항 값이 가장 좀 작게 잡히는 게 저항이 작으면 손실이 줄어들게 되거든. 뭐 그런 거 계산하는 건 고등에서 하는 거고, 저항의 크기가 다른 그 물질 중에서 제일 적은 게 금이에요. 금. 아, 그런데 금이 엄청 비싸. 그러니까 우리 구리를 이용하는 거라고. 구리.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단면적. 자, 단면적이 크면, 자, 단면적의 크기가 증가하면 저항이 줄어들어요. 야, 니네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얇은 선과 이렇게 굵은 선에 이렇게 지나갈 때 따지고 보면은 동일한 양이 있다고 치면요. 누가 더 많이 부딪히겠니? 전하가 흐르면 당연히 얘가 많이 부딪히겠지. 됐어요? 뭔 소리 됩니까? 그러면은 자, 단면적이 커질수록 저항은 줄어들고요. 자, 그 다음에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은 어떻게 될까? 늘어나게 돼 있어요. 저항은.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럼 선생님 요거를 자 그림으로 좀 얘기하면, 자 여기 지금 굵기는 똑같고요. 재질도 똑같아요. 자, 이 아저씨가 1cm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를 A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굵기 재질 똑같은데 이렇게 놓고 얘는 2cm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자. 그리고 얘를 B라고 할게. 누가 더 저항이 크다고?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크다고. 뭐라고 하면 돼? B는 A의 2배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됐어? 자, 그 다음에 단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자, 재질 똑같고요. 길이도 똑같은데, 자, 단면적이 2배예요. 길이 똑같이 1, 단면적만 2배가 된 거야. 됐어? 그럼 얘가 A고 얘가 B면 누가 더 저항이 큰 거야? A가 B의 몇 배? 2배이다. 됐어요? 자, 그럼 결론은 저항은 길이에는 비례하고,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이 커진다며. 길이에는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하더라. 됐어요? 자, 요거를 우리 저항의 내용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것도 이제 문제에서 좀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저씨, 우리 V는 IR이라고 하는 공식 가지고 다 푼다 그랬잖아. 그치? 자, 저항과 전압, 전류, 이 관계. 그래서 자, 이거를 얘기하는 게 오메 법칙입니다. 무슨 법칙? 오메 법칙. 자, 전류의 색이 I, 이 아저씨는 전압에 비례하고, 자, 그 다음 저항에는 반비례합니다. 자, 기준이 뭐라고요? 전류의 세기는, 전류색이 여기 있잖아. 그치? 전압에는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한다.
이건 또 뭔 소릴까? 자, 여기 오 아저씨를 I를 내비두고요. 양변 R로 나누면 V, R 이렇게 돼 있잖아. 우리가 이 아저씨 크기를 크게 하고 싶어. 그러려면 얘를 키우든가 분모를 작게 하면 되거든요. 그치? 이 말은 뭐냐면 분수 형태로 분모에 있고 분자에 있을 때 이거는 비례한다는 뜻이고 분모에 들어가면 반비례한다는 뜻이야. 자, 이것도 지금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선생님 여기 아래다가 그래프를 이렇게 3개 해놨는데, 자, 봐봐. V는 IR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봐라. 저항이 일정하대. 자, 그럼 얘 고정이야. 자, 이 저항을 우리 10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봐라. 전압 전류의 관계인데, 자, 봐. 전압이 10이면 전류는 1이잖아. 그치? 여기가 만약에 10이면 1이야. 전압이 20이야. 전류는 뭐 돼야 되겠어? 저항이 10으로 고정돼 있으니까 2가 되겠지. 전압이 20이면 여기가 뭐가 돼요? 2가 되겠지. 그러니까 전류와 전압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야. 됐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 아저씨 요거 나중에 보고요. 얘부터 볼게. 또 V는 IR이야. 지금 우리가 증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야. 자, 이번에는 전류를 고정해놨어. 전류를. 자, 여기가 10이야. 그래서 그럼 내가 저항을 1, 2 가볼게. 1 넣으면 20. 그 다음에 2 넣으면 얘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2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가 V는 IR 써놓고 어떤 게 고정됐는지를 지금 여기 전류가 고정된 거죠. 고정됐는지를 해놓고 숫자 적어놓고 얘네를 변화시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그러면은 전압이 일정할 때, 자 봐봐, V는 IR이야. 우리 가정에서 220V인데 한 100V 잡고 이번에 이렇게 볼게. 전압이 일정해. 자, 그럼 생각해봐. 전류가 1이면 저항 얼마 돼야 돼? 100 돼야 되지. 그럼 얘가 2 되면 50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전압이 100이니까. 전류는 느는데 저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지. 어떤 X 값이 느는데 Y 값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야. 이 말들 이해됩니까? 그럼 얘가 100이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1이 되겠지. 그럼 이 표현이냐? 전류가 100이면 저항은 1이고, 만약에 이 아저씨가 1이면 저항이 100 되는 거 아니야.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됐어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래서 자, 요거 관련된 문제 하나 이쁘게 풀고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재질과 길이가 같은 니크롬선 PQ입니다. PQ. 재질 같고요. 길이가 같아요. 선생님 뭐라 그랬죠? V는 IR이라고 했을 때, 자, 뭐 예를 들어서 Q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 전류 전압이에요. 자, Q라고 하는 오빠는, 자, 전압이 0.5V입니다. 전류는 4예요. 그러면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잖아, 그치? 됐어요? 자, 그럼 이 아저씨는 2분의 1이고요. 자, 이 아저씨가 지금 하면 어떻게 돼요? 8분의 양변 4로 나누면 8분의 이렇게 되겠죠. 이게 RQ라고 합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저씨 이렇게 됐을 때 P가요. 자, 이 아저씨가 0.5일 때 똑같이 0.5일 때 저항이 이 아저씨는 전류가 2입니다. 그럼 이 아저씨 R 하면 이 아저씨는 얼마나 되겠어? RP입니다. RP. 이 아저씨는 얼마나 되겠어? 여기 2분의 1이고 2로 나누면 4분의 1이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은 저항의 그 비율을 놓고 보면요. RQ 대, 자, RP입니다. 그게 지금 8분의 1 대 4분의 1인데, 여기다가 뭐를 곱한다? 8을 곱하면 1 대 2가 되잖아. 지금 Q의 저항이야. 이게 Q의 저항. 그 다음, 이 아저씨가 P의 저항이지. 자, 잘 생각해봐. 자, 지금 누구 저항이 더 큰 거야? P의 저항이 더 큰 거 아니야? 됐어?
그러면 단면적으로 놓고 보면, 자, 지금 여기 PQ의 단면적이야. 지금 P의 저항이 더 커요. 그러면 단면적은 SP 대 SQ는 어떻게 돼야 되겠니? 이게 1대1이니 2대1이니 P의 저항이 크잖아.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이 작다고. Q가 저항이 더 작아. 그치? 그래서 지금 따지고 보면은 지금 저항 이게 지금 이렇게 적혀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P가 이 아저씨 P의 저항이 Q의 저항보다 크다고. 2대 1이야. 그러면 단면적은 누가 더 커야 돼?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이 작다며. 그럼 이 아저씨는 이게 반대로 돼줘야 되겠죠. 1대 2. 됐어요? 자,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요렇게 계산하는, 실제로는 지금 여기서 이미 요렇게 비율만 넣고 봐도 2배 차이잖아. 그러니까 답은 1대 2 비율에서 나와야 되지. 됐어? 근데 저항이 지금 P가 2대 1이잖아. P가 더 큰 거잖아. P가. 그럼 단면적은 누가 더 커야 된다고? Q가 더 커야 되더라. 저항이니까. 됐어?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전압 전류 저항이었습니다. 슈쌤입니다.